여보. 그녀는 허리를 굽혀 남편에게 입을 맞추고는 말을 이었다. 내가 보고 싶었어요? 7월 빅스비는 석간신문을 내려놓으며 손목시계를 보았다. 6시 12분 30초네. 좀 늦은 거 아니야? 알아요. 그 끔찍한 기차 때문이죠 뭐. 모두 이모가 평소처럼 안부 전해달래요. 한잔하고 싶어 죽겠어요. 당신은요? 남편은 신문을 단정하게 사각형으로 접어 의자 팔걸이에 얹더니 일어서서 찬장으로 갔다. 그의 아내는 방 한가운데서 장갑을 벗으며 남편을 꼼꼼하게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생각했다. 얼마나 오래 기다려야 할까? 남편은 지금 그녀에게 등을 보이고 허리를 굽혀 진의 양을 재고 있었다. 계량기 얼굴을 바짝 갖다 대고 마치 그것이 환자의 입이라도 되는 것처럼 안을 살피고 있었다. 참 이상한 일이었다. 대령을 보고 난 뒤면 남편이 얼마나 작아 보이는지. 대령은 몸집이 아주 크고 털이 빳빳했다. 옆에 가면 고추냉이 냄새가 희미하게 풍겼다. 반면 남편은 작고 단정하고 앙상했다. 정말 아무런 냄새도 나지 않았다. 환자들을 생각해서 입에서 향긋한 냄새가 풍기도록 빨고 다니는 박하사탕 냄새뿐이었다. 내가 베르무트의 양을 재려고 뭘 샀는지 볼래? 그는 눈금이 새겨진 유리 비커를 들어올리며 말을 이었다. 이거면 밀리그램까지 정확하게 맞출 수 있어. 대단해요, 여보. 정말이지, 저 사람 옷 좀 바꿔 입혀야겠어.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의 양복은 너무 우스꽝스러워 도저히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다. 한때는 그 양복이 멋있다고 생각한 적도 있었다. 높은 옷깃에 앞쪽에 단추 6개가 달린 에드워드 시대의 재킷. 하지만 지금은 그저 한심해 보일 뿐이었다. 좁은 홀테 바지도 마찬가지였다. 그런 것을 입으려면 얼굴이 특별해야 했다. 그러나 시럴은 그런 얼굴이 아니었다. 시럴은 길고 여윈 얼굴에 코는 좁았고 턱은 약간 튀어나왔다. 이런 얼굴이 그 꼭 끼는 구식 양복 위에 붙어서 다가오는 것을 보면 꼭 샘 웰러의 캐리커처를 보는 느낌이었다. 자신은 아마 보 브러멀처럼 보인다고 생각하겠지. 사실 그는 진료실에서 여성 환자들을 맞을 때는 늘 하얀 가운에 단추를 풀어 밑에 양복이 보이도록 했다. 아주 모호한 방식이긴 했지만 자신도 약간은 호색한이라는 인상을 심어주려는 의도임이 분명했다. 그러나 빅스비 부인은 바보가 아니었다. 그런 좋은 옷은 허세였다. 아무런 의미도 없었다. 그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나이가 들어 깃털이 반만 남은 공작이 점점 빼며 잔디밭을 걸어다니는 모습을 떠올렸다. 또는 그 얼빠진 자가 수분 꽃, 예컨대 민들레 같은 것을 떠올렸다. 민들레는 씨를 만드는데 수분이 필요 없었다. 따라서 그 화려한 노란 꽃잎은 그저 시간 낭비, 허세, 가장일 뿐이었다. 생물학자들이 쓰는 용어가 뭐였더라? 무성생식, 민들레는 무성생식이었다. 이 점에서는 여름에 나오는 물벼룩도 마찬가지였다. 물벼룩과 민들레와 치과의사. 그녀는 생각했다. 꼭 루이스 캐럴의 책에 나올 만한 말이군. 고마워요, 여보. 그녀는 마티니를 받아들며 그렇게 말하고는 소파에 앉으며 핸드백을 무릎에 올려놓았다. 그녀가 말을 이었다. 어젯밤에 뭐 했어요? 병원에 늦게까지 남아서 인레이를 몇 개 만들었지. 그리고 장부도 정리해놓고. 정말이지, 시럴. 이제 힘든 일은 다른 사람들을 시켜도 될 때가 온 것 같아요. 이제 당신은 그런 일을 할 위치가 아니란 말이에요. 인레이 일은 기술자한테 맡기는 게 어때요?
나는 내가 직접 하는 게 더 좋은데 내가 만든 인레이가 아주 자랑스럽거든. 나도 당신 기분 알아요. 그리고 당신이 만든 물건이 아주 훌륭하다는 것도 알고요.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인레이죠. 하지만 당신이 그런 식으로 소모되는 게 싫어요. 그리고 장부 정리는 그 펄턴이라는 여자를 시키는 게 어때요? 사실 그건 그 여자가 할 일이기도 하잖아요. 그렇기는 하지. 하지만 내가 먼저 가격을 적어줘야 해. 그 여자는 누가 부자고 누가 부자가 아닌지 모르니까. 이 마티니는 완벽해요. 빅스비 부인은 잔을 옆 탁자에 내려놓으며 되풀이했다. 정말 완벽해요. 빅스비 부인은 핸드백을 열더니 코를 풀려는 듯이 손수건을 꺼냈다. 아참! 그녀는 전당표를 보고 소리를 질렀다. 이걸 당신한테 보여준다고 하고 깜빡했네. 조금 전에 택시 의자에서 주웠어요. 번호가 적혀있기에 복권 같은 것인 줄 알고 핸드백에 집어넣었죠? 그녀는 남편에게 빳빳한 갈색 종이 조각을 건네주었다. 남편은 종이를 받아들더니 수상쩍은 치아라도 관찰하는 것처럼 모든 각도에서 꼼꼼하게 살피기 시작했다. 이게 뭔지 알아? 남편이 느릿느릿 말했다. 아니요? 모르겠는데요? 전당표야. 뭐요? 전당포에서 주는 표라고. 여기 가게 이름과 주소가 있잖아. 6번가에 있는 거로군. 어머, 그럼 실망이네요. 난 그게 아이리시 수입 복권이라도 되는 줄 알았는데. 실망할 건 없어. 어쩌면 재밌는 일이 생길 수도 있지. 무슨 재밌는 일이 생겨요, 여보? 남편은 그녀에게 전당표가 어떤 건지 설명해 주기 시작했다. 그는 누구든 그 표를 가진 사람은 물건을 찾을 자격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었다. 그녀는 남편이 강의를 끝낼 때까지 참을성 있게 귀를 기울였다. 그럼 이게 찾을 만한 가치가 있을까요? 그녀가 물었다. 뭔지 알아볼 가치는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50라고 숫자가 적힌 게 보이지?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아? 아니요, 여보. 무슨 의미인데요? 잡힌 물건이 아주 귀한 것이라는 의미지. 그러니까 $50짜리라는 건가요? $500짜리일 가능성이 더 높지. $500요? 모르겠어? 전당포에서는 실제 가치의 10분의 1 정도밖에는 돈을 빌려주지 않아. 어머, 그건 몰랐네. 당신이 모르는 게 많지. 자, 잘 들어봐. 물건 임자의 이름과 주소가 없는 걸로 봐서. 하지만 뭔가 소유자의 신분을 알려주는 게 있을 것 아니겠어요? 없어. 그런 걸 안 남기는 사람들이 많지. 자기가 전당포에 왔다는 걸 다른 사람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거야. 창피한 거지. 그럼 우리가 가져도 된다는 거예요? 당연히 가져도 되지. 이건 이제 우리 전당표니까. 내 전당표죠. 빅스비 부인은 단호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다. 내가 주었으니까. 당신도 참, 그게 뭐가 중요해?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50만 있으면은 아무 때나 가서 그 물건을 찾아올 수 있다는 거야. 어때? 어머, 재밌겠네요. 그녀는 소리치고 나서 말을 이었다. 정말 흥미진진할 것 같아요. 그 물건이 뭔지 모르니까 더 그러네요. 뭐든지 상상해 볼 수 있잖아요. 안 그래요, 시럴? 정말 어떤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고 말고. 하지만 반지나 시계일 가능성이 높아. 그렇지만 진짜 보물이면 멋지지 않을까요? 정말 오래된 것 말이에요. 멋진 골동품 도자기나 로마의 조각 같은 것.
그게 뭔지는 아무도 모르지. 그냥 기다렸다가 확인하면 돼. 정말 재밌을 것 같아요. 급해 이리 줘요. 월요일 아침에 달려가서 확인해 볼 테니까. 내가 가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어머, 아니에요. 그녀는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 내가 갈래요. 아니야. 출근하는 길에 내가 찾을게. 하지만 그건 내 표잖아요. 내가 하게 해줘요, 7월. 왜 혼자만 재미를 보려고 해요? 당신은 전당포라는 데를 몰라. 여보, 당신은 속기 쉽다고. 속지 않을 거예요. 정말이에요. 속지 않아요. 나한테 줘요, 제발. 게다가 $50도 있어야 하는데. 남편은 웃음을 지으며 말을 이었다. 현금으로 $50를 내야만 물건을 내준다고. 나한테 있어요. 있는 것 같아요. 당신이 처리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웬만하면 말이야. 하지만 7월, 그건 내가 주었다고요. 내 거예요. 그 물건이 뭐든 그건 내 거예요. 안 그래요? 물론 당신 거지. 여보, 그렇다고 그렇게까지 열을 낼 필요는 없잖아. 열을 내는 게 아니에요. 그냥 좀 흥분한 거예요. 그뿐이에요. 당신은 이게 남자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은 하지도 않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 호주머니 시계나 셔츠 장식 단추 같은 것 말이야. 여자만 전당포에 가는 게 아니라고. 그런 거라면 당신 크리스마스 선물로 줄게요. 빅스비 부인은 통 크게 말하고는 덧붙였다. 그럼 좋잖아요. 하지만 여자 것이면 내가 갖고 싶어요. 그럼 됐어요? 그거 아주 공평하군. 그럼 둘이 함께 찾으러 갈까? 빅스비 부인은 덥석 그러자고 대답을 하려고 했다. 그러나 다행히도 답이 입 밖으로 튀어나가는 것을 제때 막을 수 있었다. 그녀는 남편 앞에서 전당포 주인이 자신을 구면인 것처럼 맞이하는 것을 원치 않았다. 싫어요. 그녀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다. 안 그러는 게 좋겠어요. 그냥 남아서 기다리는 게 훨씬 더 흥미진진할 것 같아요. 정말이지. 우리 둘 다 원치 않는 것이 아니면 좋겠어요. 일리 있는 말이야. 만일 $50 가치가 나가지 않는 것이면 아예 가져오지도 않을 거야. 하지만 $500 가치는 있을 거라고 했잖아요. 틀림없이 그럴 거야. 걱정하지 마. 7월. 정말 기다려지네요. 재미있지 않아요? 재미있어. 남편은 전당표를 조끼 호주머니에 넣으며 말을 이었다. 그거 하나는 분명해. 마침내 월요일 아침이 왔다. 빅스비 부인은 아침을 먹은 뒤 남편을 따라 문간으로 가 남편이 외투 입는 것을 거들었다. 너무 과로하지 말아요, 여보. 그래, 알았어. 6시에 올 거죠? 나도 그럴 수 있었으면 좋겠어. 전당포에 갈 시간은 있어요? 그걸 깜빡 잊고 있었네. 지금 택시를 타고 그곳으로 가야겠군. 어차피 가는 길이니까. 전당표를 잃어버리진 않았죠? 그렇죠? 그럴 리가. 남편은 조끼 호주머니를 더듬더니 덧붙였다. 그래, 여기꾼. 돈은 충분하죠? 대충 그 정도 돼. 여보. 그녀는 남편에게 바짝 다가가서 이미 완벽하게 직선인 넥타이를 바로잡는 신용을 했다. 그녀가 말을 이었다. 만일 그게 좋은 것이면, 당신 생각에 내가 좋아할 만한 것이면 병원에 도착하는 대로 나한테 전화를 해줄래요? 당신이 원한다면 그래야지.
말이죠. 사실은 그게 당신한테 좋은 거였으면 하고 바라고 있어요. 실월, 내 것보다는 당신 것이었으면 좋겠어요. 고마워, 여보. 자, 이제 가야겠어. 1시간쯤 뒤 전화벨이 울렸을 때 빅스비 부인은 워낙 빠른 속도로 달려갔기 때문에 첫 벨이 다 울리기도 전에 수화기를 들 수 있었다. 가져왔어! 남편이 말했다. 해냈군요. 실월, 뭐예요? 좋은 거예요? 좋아! 남편은 소리치더니 말을 이었다. 환상적이야. 기다렸다가 눈으로 직접 봐. 아마 기절할걸? 여보, 뭐예요? 얼른 말해줘요. 당신은 운이 좋군. 정말 운이 좋아. 그럼 내 거란 말이에요? 물론 당신 거지. 도대체 어떻게 이런 물건을 불과 50달러의 전당포에 맡겼는지 도저히 알 수 없는 일이지만 미친 사람이었나 봐. 실월, 나 안 달라 죽겠어요. 못 참겠어요. 보면 미칠걸. 뭔데요? 알아맞혀봐. 빅스비 부인은 입을 다물었다. 조심하자.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지금이 정말 조심해야 할 때야. 목걸이. 그녀가 말했다. 틀렸어. 다이아몬드 반지? 비슷하지도 않아. 힌트를 주지. 당신이 몸에 걸칠 수 있는 거야. 입을 수 있는 거요? 모자도 포함해서요? 모자는 아니야. 그는 웃음을 터뜨렸다. 제발 실월, 왜 이야기를 안 해주는 거예요? 놀라게 해주고 싶어서지. 오늘 저녁에 집에 가져갈게. 그건 싫어요. 빅스비 부인은 소리를 지르고는 말을 이었다. 내가 당장 가지러 갈 거예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왜 그래요, 여보? 내가 가면 왜 안 되는데요? 너무 바빠서 그래. 당신이 오면은 아침 일정이 완전히 망가질 거야. 이미 30분이나 늦었는데. 그럼 점심시간에 갈게요. 됐죠? 오늘은 점심시간이 없어. 그래. 1시 반에 와. 샌드위치 먹을 때. 이따 봐. 빅스비 부인은 정확히 1시 반에 닥터 빅스비가 일하는 곳에 도착하여 초인종을 눌렀다. 하얀 가운을 입은 남편이 직접 문을 열어주었다. 실월, 정말 기대돼요. 그래야 마땅하지. 당신은 운 좋은 여자니까. 정말 운 좋은 여자야. 남편은 그녀를 데리고 복도를 걸어 진료실로 들어갔다. 가서 점심 먹고 와요, 펄트니 양. 남편은 조수에게 말했다. 펄트니 양은 치료도구를 살균장치에 넣느라 바빴다. 남편이 말을 이었다. 나머지는 돌아와서 해요. 남편은 펄트니 양이 나가기를 기다렸다가 옷을 걸어두는 데 쓰는 장으로 걸어갔다. 그는 장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이 안에 있어. 자, 눈을 감아. 빅스비 부인은 시키는 대로 했다.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쉰 다음 숨을 멈추었다. 정적 속에서 남편이 옷장문을 여는 소리가 들렸다. 이어 남편이 안에 걸린 다른 것들 사이에서 물건을 꺼내면서 옷길이 스치는 부드러운 소리가 들렸다. 됐어. 봐. 떨려서 눈을 못 뜨겠어요. 그녀는 말하면서 웃음을 터뜨렸다. 어서 살짝 봐. 빅스비 부인은 곁에 섞인 태도로 깔깔거리는 소리를 내면서 한쪽 눈꺼풀을 살짝 들어올렸다. 하얀 가운을 입고 공중에 뭔가를 들어올린 남자의 어둡고 희미한 형체가 간신히 보일 만큼만이었다. 밍크야. 남편이 소리치고 있었다. 진짜 밍크. 그 마법의 단어가 들리자 그녀는 얼른 눈을 뜨면서 외투를 품에 끌어안기 위해
발을 앞으로 내디뎠다. 그러나 외투는 없었다. 남편의 손에는 작고 우스꽝스러운 모피 목도리가 대롱거리고 있었다. 눈으로 마음껏 즐겨. 남편은 그녀의 얼굴 앞에 목도리를 흔들고 있었다. 빅스비 부인은 손으로 입을 가리고 뒷걸음질을 쳤다. 이러다 비명이 나오고 말 거야.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틀림없어. 비명이 나오고 말 거야. 무슨 일이야, 여보? 이게 마음에 안 들어? 남편은 모피를 휘두르던 손을 멈추고 물끄러미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가 무슨 말인가 하기를 기다리는 표정이었다. 아니요. 그녀는 더듬거렸다. 나는 그게 아름답네요. 정말 아름답네요. 잠시 숨이 멎었군 그래. 네, 그랬어요. 아주 품질이 좋은 거야. 색깔도 좋고. 정말이지, 이걸 가게에 가서 사려면은 적어도 200~300달러는 줘야 할 거야. 물론 그렇겠죠. 2개의 가죽으로 만든 목도리였다. 옴이 오른 것 같은 2개의 가느다란 가죽에 머리가 아직 달려 있었다. 눈구멍에는 유리구슬이 박혀 있고 머리 밑에는 작은 앞발이 대롱거리고 있었다. 한 마리가 또 한 마리의 꽁무니를 물고 있었다. 자, 한번 목에 둘러봐. 그는 몸을 앞으로 기울여 목도리를 그녀의 목에 둘러주고 뒤로 물러나 감상을 했다. 완벽해. 정말 잘 어울려. 역시 밍크는 아무나 들어오는 게 아니야, 여보. 그럼요. 쇼핑하러 갈 때는 집에 놔두고 가는 게 좋을 거야. 안 그러면은 우리가 백만장자라고 생각하고 죄다 값을 2배로 부를 테니까. 잊지 않을게요, 시럴. 안 됐지만 크리스마스에는 다른 걸 기대하지 말아줘. 50달러면은 어차피 내가 선물에 쓰려던 돈 이상이니까. 그는 몸을 돌려 대하러 가더니 손을 씻기 시작했다. 이제 가봐, 여보. 가다가 만난 점심이라도 사 먹어. 함께 가고 싶지만 고몬 노인네가 틀니 걸스가 부러졌다고 대기실에서 기다리고 있어서 말이야. 빅스비 부인은 문 쪽으로 향했다. 그 전당포 주인을 죽여버리겠어.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당장 전당포로 가서 이 더러운 목도리를 그놈 얼굴에 던져버릴 거야. 내 외투를 돌려주지 않으면 그놈을 죽여버릴 거야. 내가 오늘 밤에 늦게 들어간다고 얘기했던가? 시럴 빅스비가 손을 씻으면서 말했다. 아니요. 지금 상황을 보니 빨라도 8시 반은 되어야 들어갈 것 같은데 9시가 될지도 몰라. 그래요. 알았어요. 그럼 갈게요. 빅스비 부인은 밖으로 나오며 문을 세게 닫았다. 바로 그 순간 비서 겸 조수 펄트니 양이 점심을 먹으러 나가며 그녀를 앞질러 갔다. 날씨 정말 좋죠? 펄트니 양이 지나가면서 활짝 웃는 표정으로 인사를 했다. 아주 경쾌한 걸음걸이였다. 향긋한 향수 냄새도 풍겼다. 펄트니 양은 여왕처럼 보였다. 대령이 빅스비 부인에게 주었던 그 아름다운 검은 밍크 외투 때문에 정말로 여왕처럼 보였다.